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서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기아의 대표 전기차죠. EV6를 갖고 와봤습니다. 올 한 해를 아이오닉5와 함께 가장 뜨겁게 달군 국산차가 이 EV6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도 계약률이 어마어마할 만큼 또 뜨거운 인기를 꾸준히 누리고 있는데, 과연 이 차가 또 실제로 어떤 특장점을 갖고 우리에게 매력을 안겨다 줄지, 아이오닉5와는 또 어떻게 다를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EV6 앞모습 먼저 빠르게 볼게요. 우선은 가장 직접적인 라이벌이자 또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던 현대차 아이오닉5와 비교해보면 그래도 눈에 익을 만한 디자인이긴 해요. 상당히 유려하고 유연하고 약간 둥글둥글하면서 곡선을 많이 사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헤드램프, 실물로 보면 생각보다 크기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주간주행등이 이 위랑 아래랑 연결돼서 빛이 들어오죠. 이런 부분도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는데 충분할 것 같고, 저는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이 헤드램프가 그냥 매끈하게 유리로 커버가 씌워져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입체적으로 이렇게 굴곡을 주고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물이 훨씬 더 낫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이 옆에는 그릴의 느낌만 낸 하나의 이 램프와 램프 사이를 지나는 굵은 피아노 블랙이 자리 잡고 있죠. 특히 이 차는 GT 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역동적인 이 핀 모양의 다양한 무늬를 집어넣었다라는 점도 하나의 멋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기아 로고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크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아래쪽 범퍼 모습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래도 좀 날카롭게 각을 살린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꺾고, 요 옆에도 이렇게 꺾고, 다양한 부분에서 입체적이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 노력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보다 조금 더 인상적인 부분, 저는 이 보닛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크램쉘 보닛이라고 하죠. 파팅 라인이 따로 있지 않고 팬더 끝까지 보닛을 다 덮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깔끔하고 매끄러운 측면부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또 볼륨감을 강조하기에도 한층 또 뛰어나죠. 전체적인 너비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 시각적 만족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헤드램프에서 주는 임팩트보다는 이 아래쪽 범퍼 디자인과 이 보닛의 형상이 EV6의 전면부를 대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EV6의 옆모습, 역시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아이오닉5와 완벽히 차별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차가 굉장히 길어 보이고 좀 낮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 수치상으로도 이 차의 길이는 4.6m가 넘고요. 휠베이스는 2900mm에 특정이 되어져 있죠. 높이는 1550mm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닉5보다 더 길고, 반대로 휠베이스는 살짝 짧으며 높이는 확 낮춘, 같은 한지붕 식구의 같은 플랫폼을 사용한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폭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누게끔 디자인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또 다른 특징, 저는 이 컬러에서 꼽아봤는데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약간 투톤에, 특히 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색깔을 조합을 했고, 또 무광 컬러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반대로 EV6 같은 경우는 유광 펄, 특히 뭐 그린이라든지 지금과 같이 요트 블루라고 하는 컬러인데 다양하게 조금 더 유채색을 많이 가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실히 좀 다르다, 차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0인치 휠, 이 차는 GT 라인이기 때문에 EV6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멋있는 사이즈의 휠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약간 바람개비 모양을 띠고 있는데, 솔직히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조금 더 그래요. 요 안쪽에 아무래도 이 에어로 다이내믹을 고려해서 이렇게 꽤나 많이 막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뭔가 좀 이뻐 보이거나 좀 역동적인 느낌과는 살짝 거리가 멉니다. 저는 오히려 아이오닉5에 굉장히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여러 갈래를 집어넣었던 독특한 인상을 주는 휠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짝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휠을 감싸고 있는 이 휠하우스 커버 역시 차체와 같은 컬러,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크램쉘 본인 라인과 어우러져서 조금 더 확실히 좀 특이하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그보다 더 특이한 부분은 솔직히 사이드 미러예요. 굉장히 약간 온폭하게 들어가 있으면서도 과연 에어로 다이내믹적으로 뭔가 잘 나올까 싶으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롬 도금을 쓴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 대부분 유광 블랙으로 처리해서 조금 더 젊은 이미지를 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차 역시 요즘 전기차들이 많이 하고 있죠. 이 공기 역학, 특히 공기 저항 개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도어 같은 경우는 살짝 안으로 숨겨져 있다가 차
문을 열었을 때만 싹 하고 튀어나오는 컨셉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문 여는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잡아서 캐치 형식으로 당긴다거나 뭐 아니면 최근에 나온 BMW의 플래그십 전기차 iX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서 살짝 터치 버튼만으로 누르는 건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손에 쥐는 맛이 도어를 열고 닫았을 때 이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래쪽으로 완만하게 꺾어 내려가는 이런 루프라인부터 해서 스포일러의 디자인 형상도 정말 멋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살짝 굴곡을 줘서 굉장히 두툼하게 볼록하게 표현을 한 뒤쪽 팬더 역시 전체적으로 이 뒤쪽으로 시선이 머물수록 조금 더 인상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의 가장 섹시한 부분이자 또 핵심 포인트 뒤태 설명 들어가 보시죠. 자, EV6의 뒷모습, 솔직히 이 차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또 사람들이 시선을 오래 머무는 아주 매력 포인트 중에 핵심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 테일램프가 정말 과감하고 파격적이에요. 이 뒤쪽 팬더 끝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아주 강하게 치켜 올렸죠. 그 다음에 이 트렁크 정 가운데를 한 바퀴 싹 돌고 나서 반대쪽 팬더까지 이어집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생각해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신선한 구성이자 정말 놀라운 아주 파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램프와 또 반대 방향으로 이어져서 살짝 니은자 모양으로 내려오는 이런 장식 부분도 굉장히 멋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빛을 비추는 부분에서 최대한 화려하게 시선을 집중시켰다면 이 트렁크 부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차분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EV6 뭐 기아 배지를 비롯해서 이 차는 GT 라인 이 다양한 레터링 붙여져 있는 정도로만 끝을 냈고요. 범퍼 역시 마찬가지인데 상대적으로 단정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유광 블랙으로 뭐 투톤 형식으로 살짝 감싼 정도, 그 다음에 후방 반사등을 우리가 아는 흔한 위치에 넣었다 정도로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 실용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잡은 숨은 포인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충전구의 위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차들은 대부분 뭐 앞쪽 그릴이라든지 아니면 뭐 옆쪽이라든지 위치해져 있는데 이 차는 완전히 뒤쪽에 위치해져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저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충전 이 케이블이 뭐 쓸린다든지 아니면 전면 주차를 할 때 어려운 과정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만들어 놓았다라는 점 너무 칭찬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이 자동차의 디자인 형태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디자인의 기아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아주 멋진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충전구 위치 외에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구석구석 살펴보면 꽤나 멋있는 디자인, 신미적인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요 아래쪽이에요. 진짜 나는 처음에 깜짝 놀랐잖아. 요 아래쪽에 램프를 집어넣었는데 특히 전면 그릴에 이런 다양한 도트 무늬와 비슷하게 맥을 맞추면서도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또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위쪽 스포일러 역시 살짝 이 홈을 두 줄로 파 놓아서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아주 완벽하게 또 수행을 해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스포일러가 이렇게 양쪽 옆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더 멋있는 것 같아. 전체적으로 이 EV6는 뒤태 하나만 보고 사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실내로 넘어가 보시죠. 네, 기아 EV6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인 실내 구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 아이오닉 5처럼 막 여기가 완전히 막 비어서 트레일을 왔다 갔다 하거나 뭐 테슬라라든지 다른 뭐 전기차처럼 무언가 막 센세이션한 포인트가 있지는 않아요. 최대한 약간 좀 내연기관차와 좀 비슷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범합니다. 뭐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 전기차에 뭔가 좀 얼리 어답터 기질이 있는 약간 새로운 걸 원하는 소비자는 약간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그래도 조금 더 익숙함을 바탕으로 살펴보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또 좋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요즘 기아차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같은 그 사양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도 아이오닉 5에 이상하게 나뉜 그 직선의 모니터보다는 훨씬 좋네요. 네. 이 아래쪽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공조 장치를 하나의 버튼만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통합형 디지털
액정창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처음 차를 접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좀 눈요깃거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도 굉장히 또 멋있고 깔끔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물리 버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센터 터널 쪽으로 한번 와 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플로팅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변속기의 위치가 많이 줄다 보니까 조금 더 공간 활용해서 이점을 보이긴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뭐 각티슈라든지 아니면 백을 충분히 하나 넣고 이동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종 충전 잭이나 버튼들도 여기 하단부에 전부 다 위치해져 있습니다. 이 위쪽 플로팅 타입 위쪽을 보면 우선은 시동 버튼이 상당히 알맞은 각도에 위치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터치 형식으로 열선 시트나 뭐 열선 핸들이나 우리가 흔히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을 깔끔하게 모아놨습니다. 이외에 전자식 변속기, 특히 기아차들이 조그 셔틀 타입 많이 사용하잖아요. 역시 같은 부품을 장착을 하고 있네요. 오토홀드라든지 정말 최소한의 버튼들로만 꾸며져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컵홀더, 이 안쪽에 콘솔 박스도 굉장히 깊어요. 예. 적어도 이 수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느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이 유광 블랙을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기도 다 덮고 있고 뭐 이쪽 웬만한 부분은 다 유광 블랙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아차만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디자인 통일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소재라든지 뭐 퀄리티는 솔직히 기대 이상으로 저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대시보드에 이런 세로줄 무늬 패턴을 넣은 마감이나 이 공법도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이 송풍구 바로 밑에 쪽에 위치해져 있는 빗살 무늬의 조명도 지금까지 국산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는 GT라인이죠. GT라인에 걸맞는 꽤나 멋있는 시트가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이런 소재의 느낌이나 이렇게 투톤으로 마감을 한 흔적, 스티치의 느낌까지도 너무 좋고 헤드레스트도 굉장히 특이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오랜 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꽤나 편리하게 다가왔던 부분입니다. 이외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모양이 살짝 특이해요. D컷 형태로 되어 있죠. GT라인의 특징이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이 모양이 투 스포크 타입으로 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가 이쪽에 스티어링 휠 안쪽에 붙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산차의 모습과는 살짝 다르네요. 이런 부분도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이 개방감이라는 부분에서도 참 좋은 것 같고 구성이나 형태는 그렇게 뭐 놀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전기차다운 특징을 살려서 아래쪽에 개방감이라든지 조금 더 차별화하려고 노력한 이런 소재의 디테일한 감성 포인트는 확실히 칭찬할 부분입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가 보시죠. 자, EV6 2열에 들어왔습니다. 와, 역시 뭐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분들께서 가장 또 좋아하고 또 그 기대 이상의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게 바로 2열인데 EV6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간 보세요. 제가 평상시에 앉았던 이 시트 포지션에 맞췄을 때 말도 안 되는 무릎 공간을 또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 이 시트 자체도 굉장히 큼직한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활한 공간이 나온다고 좀 놀랄 정도예요. 바닥도 완전히 플랫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좌석도 쉽게 오가거나 중간에 성인이 앉아도 진짜 부산까지도 너무 여유롭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현대차가 정말 잘하는 부분, 이 시트의 활용 능력, 특히 리클라이닝, 제가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아이오닉 때도 감동을 받았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도 됐다가 완전 젖힐 수도 있고요. 진짜 그냥 너무 놀라워. 진짜 이 정도 공간 빼기는 웬만한 진짜 이 유럽산 플래그십 세단의 공간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넉넉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짜 칭찬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편의 품목 같은 경우는 역시 뭐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 열선 시트도 두 단계로 나눠서 조절할 수가 있고, 여기 USB 포트도 깔끔하게 위치해져 있죠. 가운데 뭐가 없네 라고 생각해서 살짝 실망 안 하셔도 돼요. 요 빅필러 부분에 송풍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 깔끔하고 좋은 구성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컵홀더도 위치해져 있죠. 자, 그렇다면 칭찬 일색만 늘어놓는 2열이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예. 실제로 뭐 앉아서 또 이동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가지 아쉬운 포인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선루프.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나름 커다란 파노라믹 선루프를 제공을 했는데 EV6 같은 경우는 1열에만 살짝 아주 옹졸하게 뚫려 있는 이 지붕 천장이 다예요. 그래서 선루프 조금 더 넓게 뚫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 머리 윗공간인데요. 머리 윗공간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가 않아요. 특히 이 리클라이닝을 최대한 뒤쪽으로 당겼을 때는 뭐 키가 크신 성인분들이 앉았을 때는 머리가 완전히 닿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가 살짝 지붕선을 완만하게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디자인에서 온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머리 윗공간의 부재와 이 천장의 전체적으로 이 위쪽 부분이 살짝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뭐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정말 훌륭합니다. 네, 마지막 트렁크 넘어가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기아 EV6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유리창까지 통으로 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넓은 공간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짐을 넣고 빼기에도 확실히 유용하면서 굉장히 또 넓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뭐 SUV와 비벼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공간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아래쪽에도 꽤나 그래도 수납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보여주고, 뭐 깊지는 않지만 요 온전한 트렁크 정사각형 공간을 통으로 다 아래쪽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짐을 수납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요 양쪽에 레버를 당기면 폴딩까지 되죠. 폴딩을 했을 경우 뭐 완벽한 평탄화는 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차가 주는 이 너비, 공간감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광활한 이 수납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에어매트를 잘만 깔면 완벽한 또 이 차의 전기차의 장점을 살려서 차박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아 EV6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이 서울 도심 속에서 운전을 해보면서 뭐 그렇게 빨리 달리거나 이 차의 성능을 논하기보다는 진짜 전기차 과연 우리가 편하게 일상 속에서 탈 수 있을까를 조금 더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인 스펙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배터리 크기에 따라서 트림이 나뉩니다. 기본형의 스탠다드 트림이 있고, 배터리 용량을 조금 더 키운 롱레인지가 위치해져 있죠. 각각의 트림 안에서도 이 앞바퀴를 굴리는 2WD와 4바퀴를 전부 사용해서 땅에 힘을 전달하는 4WD로 나뉩니다. 시승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77.4kWh급의 배터리가 장착되어져 있는 롱레인지 트림에다가 앞바퀴를 굴리는 2WD예요. 그래서 최고 출력 같은 경우는 229마력, 최대 토크는 35토크를 넘깁니다. 일반 내연기관차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 없는 수치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 차는 전기 에너지를 갖고 굴리기 때문에 이 전기 파워트레인이 갖고 있는 이 순식간에 뻗어나가는 힘, 그런 부분에서도 기대 이상의 즐거움을 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지금과 같이 도로에 진입을 해서 속도를 올리면서 일반적인 차들과 이 흐름을 맞춰 나갈 때의 느낌은 뭐 전기차라고 해서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게 또 잘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에코 모드이거든요. 에코 모드에서는 더더욱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그리고 뗐을 때 이런 가감속의 영역에서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아니면 막 저돌적으로 개입을 해서 좀 당황스럽게 운전자를 만들지 않는다. 진짜 일반 내연기관차와 거의 똑같다. 흠잡을 곳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브레이크를 잡는 상황도 너무나도 부드럽고, 회생제동 개입의 양도 지금 최소로 줄여놨기 때문에 뭐 가솔린차 타는 거와 큰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주행을 하고 속도를 나가고 서고 이런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는 가솔린차보다 한 수 위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매끈하면서도 아주 쾌적한 주행 감각을 보여줍니다. 속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 전기 특유의 소리도 이제는 거의 들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기차에 대한 그런 단점, 이질감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가속이든 감속이든 말이죠. 그렇다면 드라이브 모드를 일반 노멀이나 스포츠에 놨을 때는 어떨까요? 여기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스티어링 휠 옆에 붙어 있죠. 우선 노멀. 확실히 이 노멀 모드에서의 반응은 아까 에코와는 또 완전 다르네요. 시원스럽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이제 제대로 좀 일을 하려는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이 가속 페달을 밟아도 굉장히 시원스럽게 튀어나가는 또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그래도 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전기임 한번 느껴봐야죠. 네, 스포츠 모드 한번 나와보도록 할게요. 나름 가속 페달을 깊게 밟고 있는데 확실히 성격을 분명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처럼 모델 3나 모델 Y처럼 뭔가 하고 막 튀어나가는 느낌보다는 꾸준히 속도를 올리지만 순식간에 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끔 도와주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감각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네, 전기차 특유의 그런 역동성을 기대하는 소비자는 살짝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전기차의 그런 튀어나가는 감각이 부담스러웠던, 멀미가 날 것 같고 좀 힘들었어요 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오히려 이쪽 세팅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차는 가상 사운드가 들어 있습니다. 밋밋한 전기차의 주행 감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액티브 사운드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소리도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자극적으로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냥 스포츠라기보다는 살짝 스포티한 감각 정도만 키워준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인지 저는 이런 에코나 노멀 모드에서 평범하게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이어나갈 때가 이 차가 더 매력이 돋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빨리 달리면서 방향을 조작하거나 차의 움직임을 확인을 해볼 때 감각은 너무 좋아요. 예. 빠르게 이렇게 램프를 돌아 나가거나 아니면 차선 변경을 하거나 과속 방지턱을 넘었을 때 그런 감각, 전체적인 이 흐름이나 이런 핸들링 느낌이 진짜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여기에는 이 GMP라는 이 현대기아 차의 아주 독보적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한몫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개발할 때부터 전기차 특징에 맞춰서 세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는 곧 완성도로 직결이 되고 오랜 시간 또 내 차를 굴렸을 때 내구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시, 뼈대, 차의 움직임이라는 부분에서는 크게 단점을 찾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쉬운 부분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차마다 다 장단점이 있죠. 솔직히 이 기아 EV6 주행 퀄리티, 완성도라는 부분에서는 전혀 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조금 아쉽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에는 있지만 이 차에는 없는 무언가가 좀 보입니다. 바로 뭔가 좀 시선을 끌어당길 만한 와우 포인트가 좀 부족한데요. 그나마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하나 탑재가 되어져 있지만 그렇게 시인성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풀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이 테슬라에는 탑재가 되어 있죠. FSD 워낙 유명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내고 있는 게 테슬라이죠. 물론 뭐 EV6 기아차가 이 반자율 주행 시스템 잘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뭐 차선도 잘 지키고 뭐 차간거리도 잘, 뭐 핸들도 잘 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그런 부분은 일반 내연기관차 뭐 벤츠나 BMW도 기대 이상으로 잘 해내고 있잖아요. 풀 셀프 드라이빙처럼 뭔가 차선을 변경했을 때 알아서 가거나 조금 더 다양한 돌발 상황에서 차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테슬라가 더 월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무언가 좀 신기하면서도 시선을 끌어당길 만한 와우 포인트가 좀 부족하다라는 점은 역시 현대기아차 이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분들께서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구입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선을 끌어당길 만한 재미있는 신기술을 좀 탑재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닌데 그냥 이 기능이 왜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있습니다. 바로 요 패들 시프트에 달려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인데요. 이거 뭐 빨리 달리는 뭐 그런 용도 아니에요. 예. 회생제동의 양을 조절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쓸 일이 많지 않아요. 이것까지 막 집중해서 신경 써 가면서 운전하는 소비자가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과 같이 이 차는 도심에서 계속 신호등에 걸리고 뭐 출퇴근 시간에 조금 더 많이 달릴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 차를 갖고 맨날 서킷을 가거나 와인딩을 타는 소비자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기능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를 잘 활용하면 내리막길에서는 뭐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겠지만 그냥 기술을 위한 기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현대기아는 이거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또 뭐 자신들도 자부심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 이해합니다. 개발자들 존경하고 박수 칠만 해요.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많이 안 쓰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 자동주차 시스템이 대표적이죠. 한때 완성차 회사들 다 너도 나도
알아서 주차해주는, 막 핸들 돌아가면서 직각 주차, 후진 주차 다 해주는 그런 기술 넣으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 절대 안 쓰죠. 네, 못 믿어요. 해요.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이 원페달 드라이빙을 저는 글쎄 굳이 뭐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요즘 뭐 BMW라든지 아니면 포르쉐 같은 차들은 이 브레이크 회생 제동 양을 라이다 센서에 맞춰서 알아서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알게 모르게 탑재를 능동적으로 해주면 어떨까. 운전자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굳이 막 체크해가면서 많이 쓰지 않는 기능 대신에는 좀 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 롱레인지 EWD, 기본적으로 이 계속세 인하 전, 특히 세제 혜택을 받기 전에 온전한 차값 6천만 원을 넘어갑니다. 앞에 6자가 붙었어요. 네, 매우 놀랍죠. 특히 이 차는 뭐 웬만한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6,300만 원 수준의 차값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진으로만 봤을 때 약간 해치백 모양이기 때문에 뭐 소형차 느낌 범위에 들어가고, 그만큼 뭐 합리적인 가격 이런 생각하면 큰 착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큰 차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각종 최신 기술 역시 진보된 이 전기차의 또 이 신기술을 또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또한 저절로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추측이 들어요. 그래도 앞에 숫자가 6은 조금 당황스럽긴 하죠. 네, 이 차는 물론 GT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더 중간 트림에서 합리적인 가격 5천만 원 초반 정도에 맞춰 놓은 다음에 세제 혜택을 좀 많이 받아보면 그래도 꽤나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가격을 떠나서 일단은 이 국산차 현대기아에서 정말 제대로 된 전기차를 내놓았다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고 전혀 불평불만은 내놓을 만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 결과물이 EV6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큰 핵심은 역시 이 GMP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전기차 전용 맞춤 뼈대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만들어 놓은 이 내연기관 뼈대에 전기 에너지만 가득가득 집어넣는다고 차의 완성도가 높아지진 않거든요. 예. 이 GMP 플랫폼 때문에 무게중심이라든지 아니면 빠르게 코너를 돌아 나가거나 조금 더 역동적인 주행을 했을 때, 즉 한 개로 차를 몰아붙였을 때 전기차만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무언가 묵직하게 깔리면서도 안정적이게 또 자세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는 정말 아주 훌륭하게 차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 GMP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세그먼트의 차들이 더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EV6 아이오닉5와는 완벽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죠. 디자인이든 차의 방향이든 컨셉이든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아이오닉5와 EV6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런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뉠 것 같긴 한데, EV6만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디자인 기아라는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련미를 아주 잘 갖춘 구성과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행 가는 거리도 우리가 항상 걱정했던 그런 마의 400km 벽을 뛰어넘었죠. 네, 복합 434km에다가 이 차 특히 도심에서 주행할 때는 그 이상도 거뜬히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좀 리스크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이 차는 2륜구동 베이스이기 때문에 4륜구동 버전과 다르게 이 보닛 앞쪽에 있는 여분의 수납 공간도 더 깊게 뚫려져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의 이점도 확실히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참 요즘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 트렌드와 방향을 아주 잘 읽으면서도 꽤나 멋있는 또 전기차가 하나 태어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탄탄한 상품 구성이나 아니면 각종 기술, 이 집약된 EV6를 볼 때면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차를 만들 수 있었을까 매번 감탄하고 좀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품 구성 특히 뭐 전혀 흠결을 찾을 수 없고, 이제는 전기 파워트레인이 주는 완성도까지 같이 높아졌다. 이게 요즘 기아가 만드는 신차 전기차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의 김성환 기자였습니다.